금요일에 출성투 인사드립니다. 후반부 당잠사로 이어가겠습니다. 어희재입니다. 네, 진행의 전채린입니다. 오늘도 뉴욕 증시 분위기 먼저 파악을 하면서 국내 전략 잡아보시죠. 3대 지수는 엇갈린 표정을 지은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사실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 지금 워낙에 종목별로 실적 결과에 따라서 아주 뚜렷한 차별화 장세가 나타나다 보니까 전체적인 방향성 자체가 뚜렷하지는 않은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테슬라가 계속해서 들으셨겠지만 22% 가까운 엄청난 폭등세를 기록하면서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의 상승을 견인해가는 분위기. 그러면서 S&P 500 지수가 이번 주 들어서는 처음으로 반등 시도를 하고 있는 분위기죠. 그렇지만 지금 시장의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에 대한 무게는 한편에 계속해서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증시가 다시 이전처럼 최고가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명확한 모멘텀을 살려줄 만한 재료가 있어야 하고 그것이 지금은 실적이 되겠는데 지금까지 나온 실적 결과들로만 미루어 봤을 때에는 증시 모멘텀을 강하게 지펴주기에는 조금 부족하다 이러한 판단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가 인플레이션 완화되고는 있지만 더 떨어져야 한다라면서 고금리를 조금 더 오랫동안 유지할 가능성을 시사했다라는 점 역시도 추후 언제라도 시장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런 부분들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테슬라가 21.9% 급등하면서 단숨에 $260 선을 회복했습니다. 지지난주에 로보택시 이벤트로 인해서 쏟아졌던 엄청난 실망 매물, 그 흔적을 모두 지워내는 하루였고요. 11년 만에 최대 하루 상승폭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불어난 머스크 CEO의 재산만 무려 36조 원에 달한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이었습니다. 오늘 나왔던 경제 지표들도 정리를 해봤는데요. 둘 다 좋은 방향으로 나왔습니다. 매주 금요일 전해드리고 있는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는 예상을 밑돌았던 한편 제조업 지수는 예상을 웃돌았습니다. 주요 특징주들인데요. 반도체 테마 내에서는 장비주 가운데 램 리서치가 실적 예상치를 웃도는 수준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5.1% 급등을 했고요. 그 덕분에 엔비디아, 마이크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등 기타 반도체주들 역시도 동반 오름세를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전고체 배터리 테마 내에서 주목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간밤 퀀텀스케이프가 25.5%나 급등세를 기록했는데요. 이 퀀텀스케이프는 전고체 배터리 스타트업이자 폭스바겐이 한 17% 정도의 지분을 들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일단 실적이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양호하게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배터리 B샘플의 생산을 시작했고 일부 전기차 회사들의 납품도 시작했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내년에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줬는데요. 오늘 전고체 테마 그리고 함께 급등했던 리튬 관련주들 그 우리 장으로의 시세 연속성까지 이어지게 될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우량주 가운데서는 IBM이 실적 실망감으로 인해서 6% 급락을 했는데요. 오늘 다우 하락의 주범으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이렇게까지 폭등을 했던 이유 계속해서 팔로우업을 하고 계시겠지만 정리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들고 왔습니다. 핵심은 딱 세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로 수익성이 회복하고 있다. 영업마진이 10.8%로 아주 큰 폭으로 개선이 됐죠.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첫 번째로 규제 크레딧에 대한 매출이 증가를 했습니다. 규제 크레딧이라 함은 쉽게 말해서 기업이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한 같은 거를 뜻하는데요. 테슬라는 전기차 기업이고 화석 연료차를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이 크레딧이 항상 조금 남습니다. 그 크레딧을 다른 기업들에게 팔아서 내는 매출이 이번에 많이 올랐던 것이죠. 뭔가 이 본래 사업으로 주력 사업으로 벌어들이는 돈 같지는 않은 느낌이 조금 있지만 지금처럼 전 세계가 탈탄소화의 경로를 걷고 있을 때에는 이런 것 역시도 회사의 능력으로 평가받을 수가 있겠죠.
지금 시대 ESG 경영이 중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차량당 매출 원가가 역대 최저 수준인 35,100달러 선까지 내려왔다는 점, 사이버 트럭이 처음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는 점까지 정리를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수요 회복 가능성을 시사한 부분입니다. 지금 전기차 전체적인 업황이 다소 부진한 가운데 4분기에 역대 최대 인도량을 전망하면서 투자자들에게 희망을 안겨줬고요. 그리고 차세대 매출 성장 동력, 내년 초에 저가 모델 생산 그리고 출시를 할 것이다 라고 확실하게 얘기해 준 데에 대해서 안도감이 형성이 됐습니다. 월가의 반응도 조금 보겠습니다. 사실 마냥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데요. 그래도 일단은 안심할 수 있을 만한 실적 결과였다라는 데에 대해서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모건 스탠리가 310달러의 목표가와 함께 매수 의견을 재확인했는데요. 성장 궤도에 대한 걱정을 덜어내는 실적 결과였다. 파이퍼 샌들러는 거의 모든 면에서 예상외로 좋은 분기를 보여줬다. 그리고 내년 전망과 관련해서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한 점 역시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다만 조금 부정적인 코멘트들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가령 트로이스트 측에서는 테슬라 신차를 처음 공개한 이후에 1년 안에 차량을 인도한 적이 없지 않느냐라면서 내년에 과연 20에서 30% 성장 달성할 수 있을까? 나는 이 부분이 조금 의문스럽다. 이러한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 의견은 보류, 목표가 238달러 선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분위기를 좀 보자면 어제 실적 발표가 있은 이후에 월가 투자 의견 변동 내역 딱 10건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매수 의견은 4건, 보유 의견 5건, 매도 의견 1건 정도로 컨센서스는 중립 정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이 목표 주가의 평균치 역시도 234달러 수준이기 때문에 간밤 종가 수준 대비했을 때 하락 여력을 시사하고 있죠. 추후에 주가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도 꾸준히 염두를 두셔야겠습니다. 테슬라 밸류체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테슬라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다시금 정리를 했는데요. 명신산업과 라이콤, 퓨런티어 등이 있고요. 사이버 트럭 관련주로는 서현이화, 명신산업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ESS가 이번 실적에서 특히나 굉장히 강력한 성장을 보여줬던 세그먼트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서진시스템, 한중 NCS, YM텍 등의 관련주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간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고체와 리튬 쪽에서는 개별 이슈까지 전해졌던 만큼 한농화성, 에코프로비엠, LNF 등의 관련주들까지 오늘장에서 시세를 내게 될지 지켜보셔야겠네요. 지금부터는 서울전략 챙겨보시죠. 시장 분위기가 참 내 맘 같지 않습니다. 떠나야 하나 여러 차례 고민하게 되는 시장 분위기. 어제 우리 시장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수급도 하루 들어왔다가 하루 또 빠져나갔다가 밀당도 이런 밀당이 없습니다. 수급적으로는 정말 실망감 섞인 움직임 속에 우리 시장에 완전히 좀 들어오기는 요원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제 다시 한번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면서 투자 심리 위축됐고요. 테슬라의 호실적 발표됐지만 2차 전지 못 올랐습니다. SK 하이닉스의 실적이 잘 나왔지만 반도체 전체적인 수급을 개선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코스피는 0.72%의 약세, 코스닥은 1.4% 하락으로 거래 마쳤고 외국인이 어제 거래소에서 또 한 번 6천억 원 자금을 뺐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다 약했던 가운데 그나마 좀 올랐던 섹터들. 그 안에서의 장기, 단기 자금은 좀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원전 방산의 경우에는 한국과 폴란드 이 회담 어제 이제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화 시스템과 LIG 넥스원이 방산 안에서 올랐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이쪽으로는 다소 좀 신고가에서 쉬어가는 움직임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방산 안에서도 큰 틀에서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고요. 원전도 다 갔던 건 아니고요.
나왔고요. BHI가 11%의 급등을 보였고 두산 에너빌리티 3%, 그 전날 강했던 G2파워라든지 다른 종목들은 또 상승 탄력이 아주 강하진 않은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종목별로 아주 국소적인 수혜만 나타내고 있는 그런 분위기죠. 테슬라의 훈풍이 불어왔지만 2차 전지는 소외받았고요. 어제 주인공은 ESS와 일부 자율주행이었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 방문 소식과 함께 15%의 급등세가 나오기도 했고 자율주행 안에서는 라이콤, 퓨런티어 강세였습니다. ESS, 메가팩과 관련된 기대감 반영하면서 간밤 테슬라가 한 번 더 올랐는데 이런 기대가 많고 오늘도 갈 수 있을지 ESS 관련해서는 이레미 상한가, 서진 시스템은 5% 올랐습니다. 개별적으로는 고려 아연 경영권 갈등 재점화되고 있죠. 공개 매수 마무리됐는데 내부 매수와 관련돼서 지금 양측에 그 어느 쪽도 과반의 지분을 가져가지 못합니다. 갈등 계속되겠는데 베팅하면서 두 종목 상한가였고요. 아파트 열풍도 계속되는 가운데 음원 관련 혹은 유통 관련한 종목들 강세였습니다. 이렇게 개별적으로만 움직임이 나타나는 데에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다시 떠오른 매크로 이슈 때문인데요. 간밤에 S&P 500과 다우가 고개를 든 건 그래도 매크로가 좀 안정적이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가 약화됐다. 여기에서 나타난 자산의 움직임, 달러 약세, 10년물 국채금리 약세, 금 하락이었습니다. 배경으로 본다면 트럼프 트레이드가 약화된 건 아니고요. 트럼프 지지율은 계속적으로 언론에서 나오고 있다시피 지지율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표가 좋았기 때문으로 해석되면서 고용지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신규 주택 매매, 그리고 S&P 제조업 PMI도 확장 국면 넘어서면서 지표 좋았다는 것이 이들 자산들, 특히 금리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매크로는 안도. 그리고 이제 실적 시즌이 개막한 가운데 미시장에서도 지수보다는 종목에 더 집중하는 모습이 확인됐고요. 어제 우리 시장에서도 이 같은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일단 미국 간밤의 분위기 앞서 체린 앵커가 정리해드렸죠. 램리서치 같은 장비단에서는 반등. IBM은 또 실적 부진의 약세 흐름을 보이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그 어떤 방향성을 잡기보다는 0.5% 상승에 그쳤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에서도 SK하이닉스가 호실적을 발표했는데 역대 최대 분기 성과로 7조 원을 넘어서는 숫자를 받아들였지만 하이닉스도 1% 상승에 그치며 20만 원의 문턱을 넘어서진 못했고요. 전기전자 업종 지수도 삼성전자의 4% 하락, 신저가 소식에 2%의 업종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아쉬웠던 전일장 소부장단의 움직임도 보시면 제각각입니다. 지금 TC본더 관련해서 하이닉스 쪽으로 납품 결과에 대해 희비 교체하고 있는 한미반도체 하락, 한화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상승이었고요. PSK홀딩스와 테크윙은 최근 HBM과 관련해서 엔비디아 반등으로 올라왔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 두 종목은 연속성을 갖고 어제 하이닉스와 커플링된 모습 보였어요. 반면에 같이 올라왔던 이수페타시스, DI, YC 이들 종목들은 또 쉬어가는 패턴을 보이면서 하이닉스 상승에 아주 국소적인 화답만을 보였던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면 다 같이 좋기는 좀 어려운 상황, 종목별로 피킹을 잘 해야 되는 그런 시장 난이도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에 대한 오늘 오전에 나온 리포트를 보시면요. 이번 실적으로 나온 포인트는 일단 4분기 실적 가시성 높였고 내년도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크다. 피크아웃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킨 실적이었다. 호평이죠. 다만 지금 빅테크 실적 이후에 센티가 개선될 가능성은 높다. 그리고 지배력과 관련돼서는 다음 달에 있을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서 조금 더 확인해보자라는 내용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젠슨 황 CEO가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TSMC랑 불화 없는데 라는 데 선을 그었죠. 이런 움직임 안에서 AI 쪽 의로에 그리고 논 AI 쪽 의로에 희비 교차는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종목 선별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체크 필요하겠고요. 이 움직임 잠시 후에 움직임 전략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에서 또 하나의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본다면 테슬라의 수혜주가 이제는 하이닉스와 ESSD로 확산될 수 있을까요? 테슬라가 SK하이닉스에 새로운 ESSD 고객으로 들어설 예정입니다. 테슬라가 장기 공급 좀 해줘 요청했다고 합니다. 지금 테슬라의 경우에는 관련된 큰 그림들이 참 많은데요. 슈퍼컴퓨터 도조, 로봇도 있고요. 휴머노이드 로봇, 더불어 우주까지 이런 방대한 움직임 안에서 꼭 필요한 AI
서버나 반도체 쪽으로 이 투자를 막대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 14조 원 정도요. 근데 이번에 한 1조 원 정도의 이 SSD 장기 공급을 하이닉스 쪽으로 요청했다라는 내용 전해지고 있습니다. 서버용 저장 장치인 HDD, 과거에는 이쪽으로만 저장을 이루었었는데요. 이 데이터 센터 막대하게 투자가 늘어나게 되면서 AI 시대에서는 저장 장치의 성능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ESSD로 대체되는 이 흐름. 하이닉스는 이미 자회사 솔리다임을 통해 빅테크 쪽으로 이 SSD를 활발하게 공급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메타, 아마존, 이제는 테슬라까지 새 고객으로 유치하게 됐습니다. 이 시장에 대한 전망치는 이렇게 밝습니다. 3분기까지 2개 분기 만에 매우 빠른 성장을 보였고 내년에 그리고 2027년에는 300억 달러에 달할 거다. 관련한 종목들은 투자뉴스 7에서 발췌해서 협찬을 좀 받아봤어요. 관련해서 움직인 종목 어제 파도 급등세에 나타났습니다. 하이닉스와의 단순 연결고리 아니라 이 SSD라는 키워드 쪽으로 테슬라, 빅테크, 하이닉스 연결고리를 가져보게 된다면 이들 종목들 오늘 테슬라의 또 다른 수혜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테슬라의 급등세 11년 만에 최고의 하루를 보냈습니다. 어제 여기에 움직임 쪽은 2차 전지가 아니라 국내에서 ESSD, 메가팩 관련한 종목이죠. 그리고 자율주행이었습니다. 최근 2차 전지와의 연결고리가 많이 약해진 가운데 오늘 다시 한번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이런 온기 확산이 자동차와 2차 전지, 더불어서 앞서 본 ESSD까지 확산 가능한지 이 여부를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GM의 호실적도 테슬라의 호실적도 현대차 쪽으로는 웃을 만한 포인트는 되지 못합니다. 전기차 쪽으로 완전히 좀 돌아서면서 4분기 흑자 전환을 기대하는 GM. 다만 현대차의 경우에는 이번 분기 실적 아쉬웠고요. 이 때문에 어제 5%까지 저점으로 내려앉으면서 조정받으며 거래 마친 상황입니다. 그런데 증권가에선 조금 냉정하게 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람다2 엔진 충당금 빼면 컨센에 부합한 정도야. 물론 잘한 건 아니지만 그리고 인건비라는 일회성 비용이 있었기 때문에 부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컨센에 못 미친 이유는 이런 비용 때문이었고 더불어서 조금 더 얹은다면 우리가 기대했던 자사주 매입과 관련된 내용이 컨콜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권가에서 여전히 기대 요인으로 바라봐야 될 포인트는 밸류업과 관련된 자사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 실적 발표를 앞둔 기아와 현대모비스 두 종목 다 기아는 컨센을 밑돌거나 부합, 현대모비스는 컨센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세 종목을 통틀어서 자사주 매입과 관련된 기업가치 재고 같은 내용들이 트리거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펀더멘털 외적인 요인으로만 기대를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 확인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세 곳에서 목표가 하향 조정했습니다. 비만 치료제는 정말 만병통치약일까요? 지금 잊을만 하면 재료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지금 고점에서 조정받았던 바이오 종목들이 일부 어제 반등을 주긴 했는데요. 비만 치료제 한 차례 더 레벨업 가능성 있는지 체크 필요하겠습니다. 미국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대 연구진이 오젬픽, 위고비 이 비만 치료제에 한해서 알츠하이머병 위험을 낮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삭센다보다 더 효과 있던데 당뇨 환자 대상으로 연구 펼쳤고요. 이 때문에 바이오 종목들 지금 고점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자금의 이동을 계속해서 눈치 게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치매 관련 종목들과 함께 비만주가 다시 힘을 받아갈 수 있을지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어제 전해드렸지만 학회 일정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트리거가 될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십시오. 자, 마지막으로는 단기 자금도 너무 빠르게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어서 이쪽에서는 시간의 거래에서 움직인 종목들이 힌트 될 수 있을 것 같아 세 가지 가져와 봤습니다. 딥페이크 관련주 올해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AI 활용한다면 지금 개인정보를 불법 유통하는 것 AI 통해서 잡아내겠다. 정부 쪽에서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다시 움직일 수 있는 보안주 시간의 거래에서 움직였고요. 엔터 음원은 어제도 좋았었는데 이제는 소맥주, 주류주까지 확산돼서 하이트 진로도 계속해서 체크 필요하겠습니다. 자폭 드론 관련해서는 방산에서 이제 추가 알파로 테마성으로 나오고 있는 쪽인데요. 정부 연내 국산 자폭 드론 연내 배치하는 것 고려하고 있다라는 내용들 계속적으로 시장에는 재료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움직임 체크해 보시죠. 자, 여기까지 브리핑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어느 쪽으로 수급이 이동할까요? 지수 기대는 낮추고 종목별로 봐야 될 텐데 먼저 시세부터 체크하겠습니다.
양시장 반등 출발 앞둡니다. 코스닥은 거의 보합권인데 코스피가 한 2,594선. 어제 삼성 때문에 또 많이 밀린 움직임, 되돌림 나오고 있습니다. 시총 움직임은 삼전이 또 신저가인가요? 1% 약세 출발 앞두고 있고요. 하이닉스는 그래도 2.4% 반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만 원 위에서 출발 대기합니다. 오늘은 2차 전지 확산도 기대해 볼까요? 앞서 LG엔솔 상승 출발,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1% 이상 상승 출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김태성 IS의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본부장님, 테슬라의 급등에서 얻어볼 수 있는 아이디어가 뭐가 있을지 지금 2차 전지 움직이고 있는데 어제 목간 쪽이 움직일까요? 아니면 하이닉스 쪽 관련해서는 또 ESSD 관련 종목들이 어제도 한 차례 시세가 있었거든요. 관련주의 확산 움직임 가장 기대되는 쪽 어디로 공략할까요? 일단 우리나라 시장 전체적으로 외국인의 수급의 유입의 강도가 조금은 강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테슬라 실적으로 움직였어야 됐다라고 하면 어제 우리나라 본장에서도 한 번 더 2차 전지라든지 관련주들이 움직였어야 됐는데 어제 시세 중에 살아남은 기업은 LG엔솔이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오늘 과연 또 2차 전지가 시차를 두고 굉장히 또 좋은 선방을 해줄까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히 좀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동시효과 기준으로 보면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LG엔솔뿐만 아니라 에코프로 BM을 포함한 2차 전지 다수의 종목군들이 같이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인데 우선 이번 테슬라 실적을 통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전년 대비 어떤 사업부에서 어떤 제품에서 가장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느냐 바로 이제 ESS 에너지 저장 장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쪽에서도 종목을 좀 잘 압축하셔야 될 게 에너지 저장 장치의 가장 대장주라고 여겼던 한중 CNS 같은 경우에는 어제 상승이 많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2등주, 3등주라고 생각을 했었던 서진 시스템이라든지 이렌텍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시세가 좀 나왔어요. 특히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좋은 시세를 좀 보여줬고 이렌텍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조금은 이제 큰 변동성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청자분들에 따라서,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저는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안정성을 좀 고려하신다라고 하면 서진 시스템과 한중 CNS를 저는 보시는 게 맞다. 대신에 변동성이라든지 수익률 게임을 조금 단기적으로 끝내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렌텍도 조금은 더 체크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일단 테슬라가 5% 10% 올라간 게 아니라 무려 20%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섹터를 보시기보다는 관련 종목군들을 좀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진 시스템은 꾸준히 말씀해 주셨던 내용이죠. 전력이라는 테마 안에서도요. 지금 3% 상승 출발 앞두고 있고요. 어제 상한가 갔던 이렘이 오늘도 급등 출발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하이닉스의 테슬라가 ESSD 공급 좀 해줘 이렇게 요청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은 어떤가요? 하이닉스 상승, 어제 움직였던 파두도 3% 가까운 상승 움직임, 연속성 기대할 수 있는 재료예요? 사실 이제 하이닉스가 이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작년부터 이제 꾸준히 간헐적으로 좀 계속해서 나왔던 상황이고 심지어 이제 사우디 그러니까 중동 쪽과도 굉장히 밀접하게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사업의 어떤 확장성을 좀 띄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 좋은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 뉴스를 통해서 SK 하이닉스가 사실은 수혜받는 것은 없겠죠. 대신에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가 좀 정말로 간절하게 필요할 만큼 여전히 HBM이라든지 데이터 센터 이쪽은 활황이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는 있어서요. SK 하이닉스만 또 반도체 IT에서 선별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또 이걸 통해서 앞서 언급드렸던 ESS 관련주들의 흐름들이 다소 좀 강하게 나올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조금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여전히 원달러 환율이 역외 환율에서도 그렇게까지 안정화되고 있지 못하다라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되면 반도체와 2차 전지 제약바이오가 다 같이 움직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오늘은 움직이는 섹터를 먼저 체크를 하고요. 그 안에서 어떤 종목으로 외국인의 수급 유입이 집중적으로 선택을 되는지 지켜보시면서 저는 매매 전략을 좀 짜셔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면요. 그 테슬라 이야기의 연장선인데 어제 TCC 스틸 주셨었잖아요. 강세 움직임 마감했는데 오늘도 5% 상승 출발 앞두고 있습니다. 전고체 4680 포인트에서 본다면 오늘 LNF도 너무 강해서요. 여기 추가 전략 더 듣고 출발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어제 이제 말씀드렸던 매매 전략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갭상승 나왔다 그래서 쫓아가실 필요는 없고요. 만약에 매매를 하신다면 47,000원에서 45,000원 그 사이에서 매수를 하는 게 좋다 생각을 하셔서 만약
많이 없으셨던 분들도 이제 어제는 접근이 가능한 구간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제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갭 상승 이후에 더 갈 거냐 말 거냐일 것 같은데, 우선은 저는 테슬라의 시세가 앞서 이야기한 대로 보통 우리가 자주 보는 어떤 시세가 아니라 거의 십수년 만에 지금 처음 보는 또 랠리이기 맞아요. 때문에 오늘 저는 갭 상승에 먼저 매도를 하시는 것보다는요, 최근의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5만 원이라는 가격대 위로 올라가는 것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바이오도 궁금합니다. 한미약품이 오늘 상승 출발하는데 명문제약, 치매 관련해서 한 1%의 상승, 위고비, 오젬픽이 이제 치매 예방까지도 효과가 있다. 그런데 시세 자체가 지금 개장 전에는 아주 강하진 않은데요. 본부장님 판단하시기에 매력적인 재료라면 다시 한번 시세 분출 나올까요? 한미는 사실 비만 때문에 올라간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한미사이언스 쪽 개별. 지배구조 아직 해결된 거 아니다. 이거 지금 분위기 타면 올해 연말 전에 또 한 번 노이즈가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타이밍이 이제 어제였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고려아연이 갑작스럽게 황제주가 된 상황에서 당연히 많은 투자자분들 결국에 이제 지배구조 관련한 이슈를 머금고 있는 쪽에 집중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은 본업보다는 이제 당분간은 지배구조 쪽으로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일단 오늘 만약 시세가 SK하이닉스와 테슬라 관련주들에게 모이게 되면 제약바이오는 살짝 힘을 조금 빼고 보셔야 되는 게 맞다는 의견 드릴게요. 그러니까 최근에 반도체 강하고 2차 전지가 강할 때 제약바이오 혹은 방사는 고점에서 일부 차익 매도 물량이 나왔던 것을 조금은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요. 저는 무리하게 제약바이오의 저점을 조금 공략하는 것은 조금은 위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짧게 갈게요. 황제주가 된 고려아연, 테마주로 지금 변질인가요? 또 상한가 출발 앞두고 있거든요. 장내 매수 2차전 갖고 계신 분들 대응은요? 일단 매도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네. 이게 사실은 조금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면 밸류업의 일환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한다라는 골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까? 그거는 물음표가 붙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만약에 정말 과감하게 사셔서 수익을 보고 계시다면 저는 일단은 매도를 하신 게 맞지 않겠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영풍정밀도 19%의 급등, 아슬아슬한 이 움직임 안에서 현명한 판단 필요한 순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개장 때 더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김태성 본부장과 이야기 Q&A로 살펴봤습니다.